식초를 가까이 하면 이로움이 많다는 말을 평소 입버릇처럼 달고 다닙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식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초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식초명인. 저자 한상준의 식초 예찬. 펴낸 곳 헬스레터. 식초 제대로 알고 먹자. 먹고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식초.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한 무더운 여름.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마저도 관리가 소홀하면 부패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식품이 있습니다. 모처럼 외식을 나가면 음식점 식탁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식초병을 종종 봅니다. 발효가 일어나야 식초가 되고 지나치면 부패가 진행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식초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무런 변화의 기색이 없습니다. 너무나 멀쩡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식초.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식초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식품이 사람에게 이로울 리 없지요. 건강을 생각하는 식습관은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우선 입에 대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산 발효 과정을 거쳐 몸에 좋은 유기산이 가득해야 할 식초가 언제부터 이렇듯 먹어서는 안 될 식초로 둔갑해 버린 걸까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우리의 식초 전통은 슬프게도 일제강점기에 그 맥이 끊기고 맙니다. 식초는 술을 근본으로 하는 발효식품입니다. 술이 씌어지는 초산 발효를 통해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1909년의 주세법으로 전통주 제조가 금지되면서 식초의 전통도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전통주의 말살은 곧 전통초의 단절로 이어졌지요. 근대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이후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고유의 식초 문화는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주정 에틸알코올을 발효시킨 식초와 정체불명 원료로 만든 희석초산, 그리고 석유를 원료로 한 빙초산입니다. 빙초산은 대체 무엇일까요? 빙초산은 섭씨 16.6도 이하에서는 얼음 형태의 고체 결정이 되므로 빙초산이라 불립니다. 아세트산 95% 이상의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로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타들어갑니다. 빙초산은 석유에서 강산을 추출하여 중금속만 제거한 석유정제물입니다. 강산이므로 흡착력이 높아 가죽이나 섬유의 염색에 사용되고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에도 사용되지요. 농약을 뿌리고 바로 비가 와도 제초제 성분이 씻겨나가지 않아 잡초는 말라 죽습니다. 빙초산이 들어간 희석초산, 다른 말로 합성식초는 사실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초가 아닙니다. 희석초산에 대해 프랑스 식품안전 관련 부처에서는 식용초산이든 아니든 식초에 인위적으로 초산이 들어간 것은 식초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빙초산은 공업용으로만 허가되었으며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지요. 강산성 석유정제물을 물로 10개 희석한다고 해서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빙초산 성분이 식초가 되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김밥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단무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에 곁들여 나오는 절인 무와 피클, 고기를 싸먹는 용도로 나오는 쌈무, 그 밖에 케첩, 마요네즈 등 시중의 각종 소스류에도 사용됩니다. 조미 오징어에도 사용되는 것이 빙초산이 들어있는 희석초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희석초산을 어제도 먹어왔고 오늘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만 발효식초도 있습니다. 모든 식초는 술에서 옵니다. 자연에 있는 곡물이든 과일이든 원재료를 알코올 발효시켜 술을 만들고
술을 초산 발효시켜 식초를 만드는 것이 식초를 만드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먹는 먹을거리가 이제 자연에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곡물과 과일 원료를 이용하여 술을 만드는 과정이 생략되고 주정이라고 불리는 95% 이상의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여 공장에서 뚝딱 식초를 만들어냅니다. 주정을 넣으면 알코올 발효 과정이 필요 없고 술찌개미 같은 찌꺼기도 생기지 않으니 큰 탱크에서 순식간에 대량으로 쉽게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정에 물을 타고 현미 액기스를 일부 넣으면 현미식초가 되고 사과 농축액을 조금 넣으면 사과식초가 됩니다. 이런 식초는 발효 과정 또한 다릅니다. 미생물인 초산균의 증식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공기를 넣고 500rpm 분당 500회 회전 이상 빠르게 교반시키면 주정이 산화되어 신맛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초산 발효로 식초가 만들어지려면 기온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0여일 이상 소요됩니다. 하지만 강제로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3일 안에도 아주 강한 맛의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갓난아기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성년이 된 거나 다를 바 없지요. 이렇게 생산된 식초 신맛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런 식초에서는 자연 그대로 느리게 초산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구연산, 호박산 등 다양한 유기산 성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현미식초, 사과식초 등 각종 식초가 대부분 이 주정식초에 해당하지요. 쉽고 빠르게 대량 제조되다 보니 가격 또한 무척 저렴합니다. 주정을 강제 발효시켰다고 하여 발효식초란 이름을 달고 마트나 가게 진열장에 놓여 있지만 이 식초가 과연 진짜 발효식초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와 다른 의미이지만 알릴 것을 알리지 않은 것뿐이지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논리이니 이제 우리 스스로 좋은 식초를 찾고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식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땅속 까만 석유에서 10만만을 추출하여 만든 희석초산, 주정이라는 에틸알코올을 물로 10개 희석하여 강제로 신맛을 만들어낸 주정식초, 원료 자체에 미생물이 번식하도록 자연 그대로 느리게 발효시켜 다양한 신맛의 유기산을 생겨나게 한 식초가 전통 방식의 식초입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식초를 먹도록 해야 할까요? 사랑한다면 자연 그대로 느린 발효식초를. 식초 신맛의 주성분은 초산이라는 아세트산입니다. 원료 자체를 자연 발효시킨 전통 식초에는 신맛 성분의 아세트산 이외에도 각종 아미노산과 구연산, 호박산, 주석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하게 어우러져 있지요. 이러한 유기산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미나 오곡 등 곡물과 누룩을 이용해 자연 발효시킨 식초는 누룩의 효소 성분과 더불어 단백질 분해를 통한 아미노산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사과나 포도, 복숭아, 감귤, 유자 등 과일 100%로 자연 발효시킨 과일 식초는 과일 자체의 풍미와 함께 비타민C, 구연산이 풍부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유기산은 체내에 남아도는 지방을 분해하고 칼로리 소모를 주도하여 비만을 방지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식초는 피로 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인 젖산의 생성을 막을 뿐 아니라 이미 생성된 젖산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초는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분 중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는 칼슘의 흡착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골격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을 높여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해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므로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건강 음료가 됩니다. 어른들의 경우 간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하기에 과음에 의한 숙취 해소에도 그만이지요. 유기산의 신맛은 타액과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흡수를 돕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조직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에도 효과적이지요. 종합하면 식초는 몸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 피를 맑게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간편식, 인스턴트 식품 도정되고 가공되며 식품 첨가물 덩어리인 음식과 먹을거리의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전에는 없던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비만율이 높아지고 각종 피부 질환과 소화불량 등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지요. 순댓국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 집밥을 먹기보다 외식을 많이 하고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고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을 반복하면서 결국 위장이 견디다 못해 탈이 났던 것이지요. 위염과 위궤양을 지나 위암 초기까지 가서야 음식을 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순댓국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분을 보며 지금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나이는 크게 변함이 없지요. 아프면서 장수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다. 사람의 피와 살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하는 원동력인 먹을거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겠지요. 좋은 식초는 건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신맛은 먹는 즐거움과 함께 건강한 신체를 구성하게 하지요. 디톡스에 좋은 파인애플 식초 제대로 알고 먹기. 뱃살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인 파인애플 식초의 진실을 알고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선의로 둘러댄 거짓말이든 악의에 찬 거짓말이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 정보를 사실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파인애플 식초가 뱃살을 빼주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넘쳐납니다. 과연 마셔보니 맛도 좋고 피로도 가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리할 때 파인애플을 갈아 고기를 미리 재놓는 경우가 있지요. 고기 육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칫 오래 재두면 살코기가 부드럽다 못해 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파인애플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지요. 이 원리가 다이어트에도 해당됩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식초와 같이 먹으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면서 우리 몸의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뱃살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파인애플 식초를 꾸준히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시중에 파인애플 식초 만드는 법을 보면 설탕 같은 단맛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식초만 넣으면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먹기에 다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단맛이 나도록 레시피를 조정한 것입니다. 보통 파인애플, 식초, 설탕을 1:1 비율로 준비하도록 하더군요. 먼저 식초에 설탕을 녹인 후 파인애플의 껍질을 벗겨내고 과육만 준비하여 설탕을 녹인 식초에 넣고 실온에서 2주가량 숙성합니다. 숙성이 끝나면 파인애플 과육과 식초물을 분리하여 식초물은 냉장 보관하면서 물이나 음료 등에 희석하여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콤달콤하니 10개 희석하여
물처럼 마실 수 있고 조금 더 진하게 하여 에이드나 무침 등에도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불어나는 살 때문에 걱정이고 뱃살을 빼고 싶어 파인애플 식초를 먹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설탕이나 원당 같은 당분이 꼭 필요할까요? 물론 당분을 넣으면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 훨씬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g의 당에는 사케 카열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만큼 추가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인애플 식초에는 소주 한 잔 분량의 적은 양에도 80kcal 이상의 열량이 포함됩니다. 이때 초과 섭취한 당 성분이 소모되지 못하면 결국 지방으로 쌓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파인애플 식초 과연 마셔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파인애플 식초는 이래야 합니다. 달지 않아도 건강에는 좋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분해 요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파인애플의 장점을 살립니다. 식초는 자연 발효된 좋은 식초를 사용해서 먹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롭도록 합니다. 무가당 파인애플 식초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파인애플 식초 만드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기타 당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요. 파인애플과 식초를 1대1의 비율로만 준비합니다. 식초는 파인애플의 과일 성분과 어울리게 현미식초 등 자연 발효된 곡물 식초를 준비합니다. 신맛의 성분 중 과일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고 곡물에는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니 유기산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먼저 파인애플의 껍질을 벗겨내고 과육을 준비합니다. 이때 파인애플 중앙 부분의 심지는 단백질 분해 요소 브로멜린 성분이 가장 많으므로 반드시 과육과 같이 준비합니다. 두 번째, 껍질을 벗겨낸 파인애플 과육을 1cm 미만의 두께로 깍둑 썰기하여 병에 담고 여기에 잘 발효되고 숙성된 자연 발효 식초를 부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파인애플 과육을 믹서에 곱게 갈아 과육 건더기 없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닥에 과육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 먹을 때마다 흔들어 마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상태로 냉장고에 2주가량 숙성시킨 후 건더기는 건져내어 과육 부분은 샐러드나 요구르트 등의 토핑으로 얹어 먹습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면서 물이나 각종 음료에 희석하여 편하게 마시면 됩니다. 냉장 숙성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1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좋은 식초로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당분이 추가되지 않아 신맛이 강할 수 있지만 파인애플의 당분만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마실 때 꿀을 조금 추가해 마셔도 됩니다. 파인애플 식초 활용법은 물에 희석해 마실 때는 파인애플 식초와 물을 1대10의 비율로 10개 희석하고 에이드의 경우 물을 조금 더 적게 넣습니다. 신맛의 정도에 따라 파인애플 식초를 조금씩 가감하면 됩니다. 우유나 두유에 파인애플 식초를 5분의 1 정도 희석하여 잘 섞으면 우유나 두유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걸쭉해지는데 이렇게 플레인 요구르트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신맛이 짙어 일반적인 식초 요리에 두루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파인애플 식초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먹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우리가 섭취한 식초가 신진대사 활동을 하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은 식초를 먹어도 효과는 천지차가 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식초 제대로 알고 먹기. 바나나 식초를 만들어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식초에 바나나와 당을 추가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 애용하던 것이 한국 방송에 소개되며 많이 알려졌지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고
소화와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즐겨 찾는 보통의 바나나 식초도 파인애플 식초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당 성분을 추가하여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마시는 바나나 식초라면 당 성분을 빼고 만들기를 권합니다. 바나나와 식초만 1대1의 비율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사실 100% 바나나만으로도 식초를 발효시켜 만들 수 있으나 바나나 양에 비해 수율이 떨어지고 발효도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바나나에 자연 발효된 식초를 넣고 2주간 숙성하여 바나나의 이로움을 식초에 우려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무가당 바나나 식초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먼저 바나나와 유기산의 조화를 위해 자연 발효된 곡물 식초를 준비합니다. 검게 상하거나 흠집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여 껍질을 벗겨내고 과육만 준비합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펙틴 성분이 풍부하여 변비 예방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껍질을 벗겨낸 바나나 과육은 1cm 정도의 두께로 잘게 잘라 유리병에 넣고 자연 발효된 곡물 식초를 부어줍니다. 애초에 식초를 만들 때 바나나 과육을 믹서에 곱게 갈아 넣어 과육 건더기 없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닥에 과육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 먹을 때마다 흔들어 마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상태로 냉장고에 2주가량 숙성시킨 후 과육 건더기는 건져내어 샐러드나 요구르트 등에 토핑으로 얹어 먹습니다. 바나나 식초는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면서 물이나 각종 음료에 희석하여 편하게 마시면 됩니다. 냉장 숙성은 혹시 모를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나나 식초는 냉장 상태로 1년 넘게 보관하면서 좋은 식초로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당분이 추가되지 않아 신맛이 강할 수 있으니 기호에 따라 꿀을 조금 추가하여 마셔도 됩니다. 활용법을 말씀드리자면 물에 희석해 마실 때는 바나나 식초와 물을 1대10 비율로 10개 희석하고 에이드의 경우 물을 조금 적게 넣어주세요. 신맛의 정도에 따라 바나나 식초의 양을 조금씩 가감합니다. 두유의 바나나 식초를 5분 1 정도 희석하여 잘 섞으면 우유와 두유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걸쭉해지는데 이렇게 플레인 요구르트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바나나 식초는 신맛이 짙어 보통의 식초 요리에 두루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파인애플 식초, 바나나 식초, 호박 식초의 디톡스 워터 다이어트. 운동이나 등산을 갈 때 물에 10배 이상 10개 희석한 식초 디톡스 워터를 챙겨갑니다. 갈증으로 수분이 필요할 때 수시로 조금씩 식초 디톡스 워터를 마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때 식초는 파인애플 식초, 바나나 식초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겠지요. 간단하면서도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인 식초 디톡스입니다. 여기에 다이어트에 좋은 식초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호박 식초가 있습니다. 늙은 호박이 붓기 제거에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요. 늙은 호박으로 식초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방법은 바나나 식초 만들기와 같습니다. 늙은 호박을 잘게 잘라 병에 담고 발효된 곡물 식초를 부어 숙성시킨 후 2주 후부터 마시면 됩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늙은 호박. 다이어트 효과는 그대로 살리고 질릴 때쯤 새로운 맛으로 번갈아가며 마시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건강 다이어트 식초 시리즈입니다.